그러면 저희 뜨뜻한 영화 10번째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영화 이플래시인데 참 영화 줄거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네, 단순하죠. 네이먼이 뉴욕의 명문 쉐이퍼 음악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괴팍한 플래처 교수를 만나게 됨으로써 이뤄지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네. 건남 씨가 이플래시를 11번이나 보셨다고. 이 영화가 어떤 매력이 있길래 11번이나 보시게 된 거죠? 한 소년의 성장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봤거든요. 맞아요. 저도 네. 그렇게 좀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어떤 분들은 뭐 가스라이팅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뭐 교육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도 하는데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완벽한 연주를 해내는 그런 성장기였어서 사실은 제가 무언가 큰 결정을 할 때 두렵잖아요. 두려울 때 위플래시를 보면 "아니야. 네가 맞아." 라는 용기가 좀 생기거든요. "괜찮아. 네 박자대로 하면 돼." 약간 그런 용기가 생겨 가지고 저는 위플래시라는 영화를 보면서 정확히 뜻을 몰라서 위플래시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채찍질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목처럼 채찍질을 당했고 무언가에 쫓긴다라는 느낌을 크게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박자를 플래처 선생이 제시를 하잖아요. 그 박자에 따라가기 급한 네이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등장인물을 일단은 네네네. 소개를 하고 가야 될 것 네. 같은데 앤드류 네이먼이라는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선은 영화 시작부터 이렇게 드럼을 치면서 시작을 하고 자기가 드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자존감이 네네네. 있고 자기의 일을 사랑하죠. 자기 것 이외에 다른 것에는 약간 그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드럼을 잘 치기 위해서 네. 상대방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기가 하는 게 짱이다. 내가 짱이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19살의 진짜 혈기왕성한 학생인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앤드류 네이먼도 그 뉴욕 명문 쉐이퍼 음악 학교에 네. 들어왔고 학교에 들어오자마자 그 어떤 교수의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쵸. 그 교수의 이름이 이제 플래처 플래처 네. 교수입니다. 그 교수인데 플래처 교수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이먼하고 비슷한 사람이죠. 그 플래처 교수도 자기가 하는 음악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최고의 연주자들을 만들어내려고 그 역시도 자기가 하는 생각이 틀렸다고 단 1%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생각나던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박진영 그 JYP 소속사 가수들이 항상 말하는 게 그 집요한 구석이 있대요. 네네네네. 그 한 부분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표현을 하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반복해서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좀 주관적인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쵸, 그쵸. 플래처가 어떤 음이 틀렸다고 계속 말을 하는데 그 교수의 귀가 정확한 건지 아니면 그 교수의 기분에 따라서 틀렸다고 표현을 한 건지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저는 별 차이 없는데 정말 그 디테일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본인의 마음에 들게끔 음을 내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음악의 기본적인 것들은 지키되 그 정도의 오차는 음악의 그런 개성이라고 생각을 그 하거든요. 연주자의 개성. 네. 네. 근데 그런 개성을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여기를 또 지키고 나서 그 이후의 개성을 찾아야 되는 건가? 영화를 보면서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플래처 교수의 고집이겠죠. 자기 박자가 최우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주로 네이먼과 플래처 간의 일을 다루고 있고 네. 그다음에 네이먼의 잠깐의 여자친구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 여자친구의 이름이 니콜인데 저는 네이먼보다는 니콜의 상황을 되게 공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네네네. 제가 대학교 갈 때는 뭐 어떤 꿈이 있어서 경영학과를 간 게 아니에요. 제가 CEO가 꿈이 아니었으니까. 니콜은 내가 왜 이 학교에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고 성적에 맞춰서 왔고 학교가 재미없다. 나 집에 가고 싶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네이먼은 약간 깔보듯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 이 쉐이먼이라는 학교에 왔고 뭐 이런 자기에 대해 목표를 말하는데 니콜은 그런 명확한 목표가 없으니까
약간 짜게 식은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사회성 부족한 거죠. 지 자랑을 엄청 네. 하다가 니콜이 주눅 든 걸 보니까 갑자기 그때서야 이제 아차차. 아. 나도 근데 학교에서 많이들 무시하더라.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거든요. 좀 네이먼 재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맞아요. 네. 레이먼의 아버지는 의외로 저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봤거든요. 그 스스로를 괴롭히는 아들을 보면서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네가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린다면 그렇게 해라."라는 마음가짐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사람일까?' 라는 음. 생각을 하긴 했던 게 그 친척들과 네이먼 간의 이야기에서 뭐 물론 네이먼이 너무 도가 지나치게 그런 사촌 형제들을 이렇게 깔아뭉개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약간 자기가 당하니까 네. 똑같이 똑같이. 하는 네. 방식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네이먼만을 탓했거든요, 아버지는. "그럼 너도 잘났니?"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무안을 줬던 게 그리고 이 네이먼이 인정을 받기 위한 욕구가 이렇게 크다라는 자체는 어렸을 때부터의 그런 가족에서도 좀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욕구도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상상을 해 보기도 이제 했거든요. 저는 거기 설정에 어머니가 일찍 도망갔다는 설정이 인제 그 네이먼의 결핍 그리고 음음. 그 결핍이 인정 욕구로 이렇게 아. 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친척분들도 너무 나빴어. 네이먼이 학교에서 대표로 나가서 연주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거 뭐 돈이 되냐?"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자리에 네이먼을 절대 초대하지 말았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줄 알았을 예예. 텐데.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걸 알았을 텐데 데리고 왔고 이 모습은 우리나라의 명절과 똑같았어요. 아 그쵸. 네. "너 수능 잘 봤니? 결혼했으면 아이는 잘 낳아야지." 이런 테크트를 타는 그런 친척들의 모습이지 않았나. 거기서 그런 질문이 나올 거라는 분위기인 걸 알았으면 굳이 멀리 사는 네이먼을 초대할 필요가 있었나? 그쵸. 안 데려갔어도 괜찮았을 뻔했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 있었죠. 이렇게 저희가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봤고 이 감독의 필모도 참 대단해요. 라라랜드도 있고 뭐 바빌론이란 영화도 있고. 관남 씨는 라라랜드 재밌게 보셨어요? 네. 저도 재밌게 봤어요. 라라랜드에서도 위플래시만큼은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네. 이렇게 상대방을 밀어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걸 저는 떠오르긴 네네네. 하거든요. 네. 엠마 슨 연기 그다음에 라이언 고슬링도 재즈 쪽 순회 공연을 하다 보니 좀 등한시하게 하는 네네. 그런 게 있었고 서로의 목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론은 서로 헤어지게 되고 라이언 고슬링은 재즈 바를 차렸던 걸로 네. 그 기억이 나. 셉스라는 네. 네네네. 뭔가 볼 때는 '라이언 고슬링이 나쁘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결국은 두 사람 다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예 네네네네. 꼭 인생이 해피엔딩만은 아니다. 서로가 결혼하지는 못했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 뭔가 위플래시와도 좀 결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위플래시라는 영화는 플래처 교수의 눈높이와 네이먼의 눈높이로 영화가 시작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플래처는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서 있고 네이먼은 드럼을 치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이먼은 항상 플래처를 올려다보는 상황이고 플래처는 네이먼을 내려다만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시작할 때부터 거의 끝날 때까지 이 눈높이가 유지되다가 맨 마지막 장면에 혼자 미친 듯한 독주를 하잖아요. 독주를 할 때 심벌이 한번 탁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세워 주려고 플래처가 이렇게 해서 들어 주거든요. 그때 영화에서 눈높이가 딱 한번 딱 맞아요. 그걸 보여주려고 감독이 드럼을 세팅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시선 눈높이로 영화 내내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상황이다가 드디어 네이먼과 플래처가 같은 눈높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거를 해피엔딩으로 볼지 새드 엔딩으로 볼지는 관객들에게 맡기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 드럼이라는 악기를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재즈라는 음악 장르를 짚고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플래처라는 교수는 자기가 고수하는 박자 이런 것들이 살짝이라도 어긋나면 굉장히 화를 내는 교수이기 때문에 재즈를 연주하는 연주자분들의 그런 그루브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간남 씨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각자의 그 음악적 고집인 것 같아요. 악보를 해석한다고 하잖아요. 악보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나는 조금 땡겨서 연주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느낌이 날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연주를 하는 거고, 이걸 밀면 더 맛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연주하는 건데, 플래처는 자기가 지휘해서 완벽한 한 곡이 나오는 거에 만족을 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맨날 하는 대사 있잖아요. 너 내 밴드 망칠 거면 꺼지라고. 자기가 지휘하는 밴드의 어느 하나의 오점도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집요함을 가진 사람인 것 같고. 지휘자의 입장에서 보면 네이먼의 연주가 틀린 거겠네요.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내 밴드에선 절대 안 돼. 내 박자에 못 맞출 거면 꺼지라고 말하는 게 맞죠. 플래처 교수 입장에서는. 네이먼이 잘못한 거네요. 박자에 맞춰서 쳐야지 왜 박자에 안 맞게 치고 그래. 근데 그 박자에 안 맞게 친다고 자꾸 그쵸. 너무 뭘 그런 막 던지고 인신공격을 뭘 하니까 막 던지고. 네이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으니까 거기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챈 것 같아. 다루기 좋은 먹잇감일 수도 있었겠죠. 네네. 딱 보니까 쟤 좀 몰아치면 따라오겠는데 싶었겠죠 아마. 물론 저희가 네이먼도 이렇게 꿈을 이루기 위한 야망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관남 씨는 이런 플래처의 교육 방식에 대한 이런 이야기 해볼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가스라이팅이 맞다고는 보거든요. 가스라이팅이 맞다고는 보는데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봄직도 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내가 저딴 인간한테 이용을 당했다니. 그럼 안 되지. 내가 그럼 저 사람 박자를 따라갈 필요가 없지. 그럼 내 박자를 만들자라는 성장을 위해서는 한 번 정도는 그런 경험도 나쁘지 않다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신에 한 번 당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에서 저런 사람에게 두 번 휘둘리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은 스스로 엄청 많이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릴 적에는 성격이 네이먼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뭔가 꽂히면 상당히 집요하고, 집요하니까 역이용 당하기 되게 좋은 상태에 항상 음, 노출이 되어 있는,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요. 이용을 해보려고 하는 네네.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이용해 볼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 '끌려가고 있었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한번 오자마자 갑자기 뭔가 세상이 아예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다면 '삶에 한 명 정도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희가 어렸을 때 이런 식의 프레셔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꿈을 쫓는 사람들에겐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자기 자신이 좀 무너져 내려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제가 좋아했던 것도 싫어하게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그쵸. 교육이라는 그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이 위플래시에 대한 이야기 해봤으니까 관남 씨가 생각하는 명장면? 저는 이제 위플래시 이야기하면 무조건 저는 딱 한 장면이거든요. 어떤 장면이에요? JVC 센터에서 네. 첫 곡을 망치고 아빠한테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냅다 심벌을 빵 때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옆에 있는 베이스 치는 친구한테 정확하게 영어로 I will cue you i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가 들어올 박자를 내가 사인을 줄게, 맞춰서 들어와라는 이야기예요. 알을 깼단 얘기거든요. 연주는 내 박자로 하겠어. 너희들이 따라와. 외치는, 선언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장면을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고 있고, 저도 마음속으로 항상 I will cue you in, 너희들이 내 박자에 따라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명장면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럼 종석 씨는? 네. 네. 저는 플래처라는 교수가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음악 학교에서 잘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마무리하고 나서 우연치 않게 어느 재즈바에서 그 플래처 교수가 피아노를 연주를 하고
그 연주를 듣기 위해서 네이먼이 찾아갔는데 플래처 교수가 네이먼에게 대화를 걸죠. 재즈 공연을 내가 맡게 됐는데 너가 와서 드럼 연주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려운 게 아니고 너가 해왔던 연주 그대로 하면 돼. 라고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위플래시를 처음 봤었을 때는 갱생한 줄 알았어요. 플래처라는 그렇죠. 사람이. 뭔가 영화적으로 네. 긴장을 가장 느슨하게. 가장 풀 수 있는 장면이긴 하죠. 그 장면을 봤었을 때 플래처가 정말 그래도 조금은 뉘우치고 네이먼이라는 학생이 자기 때문에 기회를 잃은 학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주를 해볼 수 있게끔 하는 길을 닦아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연주에 들어오니 그 제자를 또 한 번 짓밟으려고 정말 큰 연주에 불러서 드럼을 못 치게 하잖아요. 네이먼이 연주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쵸. 곡 자체를 몰랐으니까 모르는 곡이니까. 신곡이니까 네. 너무나 정말 비열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장면에서 네이먼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마음속을 굳이 상상해 보자면 내가 지금까지 저런 새끼한테 이용당한 거야?"라고 아마 그 분노가 더 네. 치밀어 올라 가지고 각성을 하게 각성을 하게 된 계기일 수도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손오공이 프리즈한테 맞다가 초사이언으로 각성을 하게 되는 네. 계기를 준 그런 의미라면 아주 명장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비열한 사람 네. 중에 한 명이어서 저는 이 장면도 인상 깊었고 뭐 이게 또 음악에 관한 영화니까 네네. 그 위플래시에 나온 음악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단연 캐러반이고요. 네이먼이 아주 각고의 노력으로 그 두 사람을 제치고 자기가 메인 드럼 자리를 따낸 곡이기도 하고 또 좌절한 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의 마지막은 자기 템포로 연주하면서 영화가 끝나는 곡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먼의 서사를 압축한 곡이라서 이 음악 말고는 저는 없었습니다. 드럼을 연주하면서 피가 흘리는데 그 피 흘리는 거에 반창고를 붙이고 네. 그 옆에 얼음. 얼음물을 네.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마비시켜 버리는. 그런 아픔까지 마비시키면서 연주를 하게끔 하고 이겨내게끔 하는 게 카라반이라는 음악이었으니까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먼의 그런 성장기를 담은 음악이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들고 거의 마지막 마무리도 네. 그 곡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위플래시라는 영화 제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위플래시라는 곡보다는 카라반이라는 노래가 네이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도 들더라고요. 네네. 저는 이제 그 플래처송 인 클럽이라는 이 플래시 영화에 삽입된 OST 트랙 중에 네네네네. 플래처가 재즈 바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이 플래시라는 영화에서 처음 들리는 피아노 연주이거든요. 네네. 그 연주를 통해서 다시 네이먼과 만남을 갖게 되고 네이먼을 꿰게 되는 그런 음악이잖아요. 그래서인지 그 음악이 기억에 남았고 이 노래를 뽑았습니다. 정말 위플래시는 뭐 네이먼도 네이먼이지만 플래처가 가장 인상 깊었고 네. 이런 사람을 피해야겠다라고 네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지 않았나. 거의 타도 플래처입니다. 타도 플래처. 네. 이제 이 플래시라는 영화를 생각했었을 때 관남 씨는 어떤 음악이 떠오르셨나요? 제가 고른 노래는 영화 내용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는데 가사가 묘하게 떠오르게 만들어요, 영화를 자꾸. 그래서 언니네 이발관의 마음이란 이란 곡인데 이제 첫 소절이 "넌 나를 물들여 나를 길들여 나를 흔들어 놓고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나 바보 같아서." 인제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거든요. 사랑 노래이기는 한데 꼭 그 모습이 네이먼이 그 플래처에게 휘둘리는 모습하고 좀 뭔가 맞닿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약간 농담처럼 골라 봤습니다. 언니네 일바간이 정말 서정적인 노래를 하는 네네. 그런 네. 밴드이고 이렇게 멜로디 없이 들으니까 뭔가 좀 주술을 외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막상 들으니 사랑에 관련되기도 했지만 이렇게 사람을 좀 길들이고 마음을 빼앗고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흑마법의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뭔가 사랑에 빠지는 마음하고 그 이런 네이먼이 플래처에게 걸려드는 마음하고 흡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의
그 두 가지 그림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둘은 미친 사랑을 한 것 같긴 해요. 네네네. 이건 정말 사랑입니다. 네. 한쪽이 포기하질 않았어요. 그쵸 그쵸. 네. 또 마지막엔 서로를 인정해버리는 네. 그런 그를 사랑에 빠뜨린 네이먼이란 사람은 네. 엄청난 피지컬을 갖고 있고 맞아요. 이게 정신적으로는 강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찌 보면 플래처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더한 사람으로 더한 악역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러지 않길 바라는 네, 게 제 마음이고. 물론 열린 결말로는 둘의 그 행복한 웃음과 연주로 끝났지만 이게 어떻게 마무리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쵸. 사실 이 영화는 세 사람이 얘기하면 세 사람의 결말이 나올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감독이 생각한 또 결말도 있다라고. 네. 어느 정도는 인제 그 네이먼이 연주자로 성공은 했지만 마약 중독으로 빠르게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까지도 각본에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확실히 저는 이렇게 열린 결말로 마무리 지었던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위플래시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그냥 생각이 들었던 노래는 혹시 오늘도 힙합인가요? 오늘도 힙합이죠. 그 리쌍의 도끼라는 노래입니다. 게리가 네. 이렇게 읊조리는 듯한 노래를 했는데 뭔가 그게 네이먼이 하고자 하는 그런 도끼와 좀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잠도 엄청나게 줄이고 뭐 신경성 아토피가 올 정도로 음악을 몰두해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통장에 찍히는 잔고의 숫자가 또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카라만을 연주하는 네이먼처럼 어느 정도는 도끼를 품고 손에 피가 날 정도로 몸에 이상이 올 정도로 한 번쯤은 몰두를 해보고 성공을 하려고 노력해봐야 된다 라고 하는 노래가 그 리쌍의 도끼이기도 했고 그 음악을 예전에 좀 자주 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힘을 내서 움직여봐야지라고 할 때 들었던 노래라서 그런지 이 노래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과담 씨는 이 플래시라는 영화를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이 영화 이야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런 뉘앙스로 계속 쭉 이야기해 왔지만 무언가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게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해 보는 것도 인생의 큰 경험일 거다. 그리고 돌아올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지 번아웃이 안 올 수 있는지도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저의 한계 그러니까 스스로의 한계를 깨우치는 방법은 음. 결국은 극한에 한번 가보는 음, 거라서 이 사람에 따라서는 이 영화가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막 트라우마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한 번 정도는 괜찮을 수 있다. 단 젊었을 때. 네, 어렸을 때 20대에 추천드립니다. 저는 한 문장을 정말 환상의 커플. 아,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네이먼과 플래처였기 때문에 둘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끌어져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로맨스 영화가 아니라 이 위플래시라는 영화를 보더라도 이 미친 사랑을 보실 수 있다. 저는 이제 약간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여 보자면 두 사람 다 광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이 광기도 정말로 도움이 되는 광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주 악한 광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결국 그거는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광기를 똑같이 가지고 태어났어도 그 광기를 어떻게 컨트롤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인간이 될 수 있는지는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플래처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전에 영화 이야기했던 틱틱붐처럼 조나단 라슨처럼 그래도 결국은 다시 주변 친구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광기를 지닌 채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니 플래처 쪽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조금 더 힘을 써보자. 분명히 이 집요함은 단어 자체가 부정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저는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집요함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결국은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집요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 파이팅. 네, 그런 얘기를 조금 한마디 정도 더 덧붙여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위플래시라는 영화를
저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네. 뭐 이번에는 엄청나게 매운맛의 영화였기 때문에 네. 다음에는 조금 퍼펙트 데이즈와 같은 네. 조금 더 저희가 포근하게 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안녕. 안녕.